네, 안녕하세요. 갓생 살아보려고 노력 중인 미디어 마케팅 6년차 이들입니다. 저는 마케팅 직무에 근무하면서 PPT를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요. 매월 고객사용 세일즈 자료를 만들면서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I를 PPT에 활용하는 추천 팁들을 보면 감마에 프롬프트 입력하면 PPT가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끝!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 이런 AI는 소용이 없어요. 아직은 이런 AI 서비스들이 내놓는 결과물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이 편해졌지만 AI가 갖는 한계는 인정하면서 똑똑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만들 때 실제 직장에서 활용했던 포인트들을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기획서나 제안서 만들기 전에 자료조사에 찰떡인 AI가 있어요. 퍼플렉시티와 펠로라는 AI입니다. 둘 다 인터페이스는 비슷해요. 이 AI들은 특히 쓸만한 출처와 자료를 매우 빠르게 정리해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하는데 이 주제로 기획서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뭐부터 해요?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찾겠죠. 이 링크 저 링크 클릭하면서 자료 조사하기 바쁠 겁니다. 그럴 때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AI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퍼플렉시티에 제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PDF 문서 찾아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답변의 퀄리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게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제법 구체적인 수치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최근 기준의 수치를 주고 있어요. 2023년 기준 약 791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의 소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획서나 제안서에는 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옆에 눌러보시면 해당 내용이 있는 소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에서 긁어왔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통계라고 하는 소스에서 퍼플렉시티가 내용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소스를 알 수 있다면 바로 기획서에 붙여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우측에도 저희가 바로 도식화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콘텐츠 산업 전체 총괄표라고 하는 수치가 정량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각화하면 바로 PPT에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다면요. 네, 자료조사할 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꼭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퍼플렉시티가 좀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AI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펠로라고 하는 AI인데요. 이 펠로도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와 굉장히 유사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면 답변이 이렇게 되는데요. 펠로의 특징은 이 답변을 찾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답변을 주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정리도 해줍니다. 네, 특히 펠로는 오른쪽에 출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측에 제가 PDF 문서 파일을 달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PDF 파일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관련 이미지라고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차트로 쓸 수 있는, 차트 도식화에 쓸 수 있는 이런 시장 규모에 관련된 그래프도 바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PPT 안에서 바로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프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최근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이미지가 있다, 출처가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네이버나 구글과 차이가 뭐냐면 자료와 출처를 어떤 관점을 갖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K푸드, 뷰티, 패션 등 소비재 상품의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자료의 출처를 클릭해서 자료를 살펴보는 것과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열어보는 것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자료를 읽어보고 나서 활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사람과 활용할 방법을 미리 알고 자료를 읽는 사람은 속도감에서 차이가 생길 겁니다. 네, 이제 자료 조사해서 어떤 내용을 넣을지 정리를 했어요. 시각화를 해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여러 AI를 번갈아 씁니다. 비주얼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기획이 필요한 일이니까 챗GPT를 주로 활용하는데요.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GPT한테 적합한 비주얼 아이디어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제안서를 만들면서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잘 활용하는 것인지 고객 예시를 작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GPT에 올려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줬냐면 모든 판매 상품을 요약해서 특정 고객을 예시로 들어서 받아갈 혜택을 강조하고 싶어. 한 개의 슬라이드로 요약하고자 할 때 임팩트 있고 2025년 트렌드에 맞는 키 비주얼 아이디어를 추천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총 3가지 키 비주얼 컨셉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땡땡 서비스 이렇게 쓰면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헤드 메시지를 쓰고 밑에 고객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혜택을 스코어 보드판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땡땡 서비스 이렇게 쓰면 100점 만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는 저희가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최고로 우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색연필 표시를 활용해 가지고 100점 맞은 점수판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게요 라는 단순한 표현보다 점수판을 보여주는 게 주제 전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감마가 만들어줄 수 없는 비주얼 아이디어죠. 셋째,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스킬적인 부분인데요. 사진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사진은 GPT가 좀 별로예요. 정말 인위적인 질감으로 인물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서비스는 플럭스와 이미지 FX입니다. 사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서비스는 유료로 썼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줘요. 이런 서비스를 법인카드로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회사라면 쓰시면 좋고요. 아니라면 제가 추천하는 무료 AI 서비스도 괜찮은 수준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료 AI 서비스에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 좋을까요? 어떤 명령을 내릴지도 GPT에 물어봐요, 저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방금 소개드렸던 회사 PPT를 만들면서 이번에는 시원하게 단가를 깎아서 고객이 깜짝 놀랄 혜택을 준비했다라는 주제의 장표를 제가 작성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이미지가 필요할까요? 뭔가 깜짝 놀란 한국인의 얼굴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GPT에 물어봤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파격적인 가격에 깜짝 놀란 한국인 여성을 그리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쭉 과정을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요. 최종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영어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해라, 한국인 여성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어느 AI로 가느냐? 플럭스 프로 AI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무료 모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는 이렇게 좀 크레딧이 필요한 유료 모델이 있고요. 가입을 하면은 1일 크레딧을 5개를 줍니다. 그래서 플럭스 프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플럭스 무료 모델을 저는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GPT한테 물어봤던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좀 보면은 이렇게 세일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볼게요. 이 내용을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생성. 네, 다소 인위적이지만 좀 어두운 배경에 깜짝 놀란 여성의 모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 제거를 하게 되면은 쓸 수 있게 되겠죠. 이미지를. 자, 이번에는 이미지 FX라고 하는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AI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지금 열어놓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고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한국인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무조건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PPT에 얹었느냐 하면 제법 실사에 가깝게 나왔죠? 이걸 PPT에 얹었어요. 이렇게. 자, 파격적 할인을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글자를 꾸미고 이 안에 사진을 잘라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사진을 흐리게 처리해서 배경 처리를 하고 확 가격을 낮췄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AI를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 문제 상황에 맞는 질문을 떠올리는 힘이 AI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AI가 다 해주는 세상이 저도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일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는 날이 언젠가 올까요? AI 덕분에 제가 그동안 PPT를 만들면서 했던 고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오늘 소개해드린 AI 툴의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지금 바로 눌러보시고 여러분의 생산성을 당장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작은 채널이라 구독 한번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피드에 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